예, 문제 2번, 재무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10여 날 법인이래요. 그래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이제 물음이 쭉 나오면서 각 상황별로 나오죠. 이제 물음, 아래 각 독립적인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1년 초부터, 이제 물음 1번, X1년 초부터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 후 2년간 제품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유사 사례와 비추어 보면 보증 비용은 매출액의 3%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1년과 X2년 중에 발생한 신제품 매출액과 제품 보증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돼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소가로 1. 국세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관련하여 X1년에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제외하고 모두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문제 2번. 물음 1에 소가로 1이죠. 이제 판매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품 보증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매출액이 30%래요. 근데 매출액의 3%가 이제 보증 비용으로 발생하는 걸 보니까 매출 인식 시점에 비용도 인식하고 아직 회사 자산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부채로 계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증 충당 부채부터 하는 걸 보죠.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비라고 해서 1년에 X1년에 보시면은 30만 원, 그죠? 매출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 3%만큼 이제 충당 부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9,000원. 여기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오죠. 그리고 제품 보증비 지출액이 있어요. 지출액 같은 경우는 현금이 나왔겠죠. 현금. 그래서 우선 현금은 써주세요. 5,000원. 근데 제품 보증비라고 해서 또다시 비용을 치면 비용을 2번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해놨으면 이 충당부채에서 빼서 5,000원 나간 걸로 기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해서 5,000원만큼 사용했으니까 5,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죠. 소가로 2.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제품 보증 비용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2번. 풀이도 이거는 간단하죠. 우선은 보시면은 T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T계정. X2년도를 보면 충당부채가 넘어왔겠죠. 그죠? 충당부채가 넘어왔을 텐데 9,000원 하고 5,000원 사용했으니까 4,000원 남았을 거예요. 4,000원. 그러면 기초에 4,000원이 넘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충당부채 기말에는 얼마인지 모르고 단기에 설정을 해야겠죠. 단기에 설정. 그럼 단기에 설정을 얼마 해야 되냐라고 보면 신제품 매출액이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3%만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설정은 총 15,000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을 했죠. X2년도에 사용한 거를 보면 X2년도에 13,000원만큼 사용을 했죠. 그러면 우선 여기 대변 합치시면 19,000원이에요. 근데 사용된 거는 13,000원이죠. 13,000원.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어야 되는 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정된 건 15,000원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설정 비용. 비용으로 인식한 거. 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3%에서 1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다가 T 계정을 왜 그렸냐면 만약 사용된 금액이 설정된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아요. 충당된 것보다 더 많이 썼으면 우선은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더 인식을 해줘야 돼요. 19,000원인데 사용된 게 13,000원이다. 그러면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해가지고 19,000원이 오고 그리고 현금이 19,000원이 나가겠죠. 2만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1,000원만큼 비니까 그때 제품 보증비 1,000원 이렇게 해서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T 계정으로 그리면서 확인을 한 건 충당 잔액보다 사용된 게 많은지 적은지 이걸 보기 위해서 T 계정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죠. 3번. 소가로 3번이에요. 국세의 X2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T 계정으로 방금 구했죠. X2년도에 기초 넘어온 거 4,000원, 설정 15,000원, 사용된 거 13,000원, 기말에 6,000원 남았죠. 소가로 3번은 6,000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X1년도에 막 처음 팔았어요. 이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연도에는 한 번 정도는 T 계정 그려서 이 잔액보다 사용된 게 큰지 아닌지 이거 체크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실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2에 물음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 문제 2에 물음 2번 보도록 하죠. 주 국세는 X1년 초에 저유 설비를 신축하였으나 경제적 효익이 만료되는 3년 후에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 3년 후 시점에 복구 원가를 1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유 설비를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세 신용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은 연 1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저유 설비 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X1년 초에 수행해야 할 충당부채 설정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단 충당부채 설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분계 없음으로 답하시오. 이제 가로 2는 저유설비 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의 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충당부채의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충당부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이제 현재 가치 할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죠. 보통 보면 경제적 효익이 만료되는 3년 후에 원상 복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미래에 발생되는 거니까 충당부채만큼 세워줘야겠죠. 근데 복구 원가를 1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대요. 10만 원. 그래서 이제 신용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은 10%라고 했죠. 그러면 10만 원을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죠. 10%니까 1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75131이 나와요. 그래서 분계를 하면 저유설비 그리고 복구 충당부채가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복구 충당부채만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좀 더 어렵게 간다 그러면 저유설비는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복구 충당부채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유설비는 107만 5,131원이 되고 현금으로 100만 원 나가고 복구 충당부채
75,131원 이렇게 해서 붕괴를 하고 다시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복구 충당 부채만 물어보는 거라서 좀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음 2에 소규 이제 답변 2 이거 보시죠. 보시면 위 저유 설비 이제 해가지고 X1년 말에 X1년 말 이렇게 되겠죠. X1년 말에 보고되는 복구 충당 부채 금액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 해보시면 우선은 X1년 초에 75,131원이죠. 그래서 131원에 더하기 이자율만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75,131원 곱하기 10% 해서 나온 금액은 82,644원. 그래서 82,644원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X1년 초니까 현재 가치로 두 개 년도만 땡기면 되겠죠.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10%의 제곱 두 번. 3년 땡기면 3승이었죠. 두 번 땡기면 2승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 금액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금액을 구한 걸로 다시 1년 뒤로 미뤄서 금액을 구할 수도 있고요. 풀이는 두 가지니까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3번 볼게요. 물음 3번. X1년 12월에 이제 세법을 대폭 개정하였대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개정세법 교육은 X2년 1월부터 X2년 4월까지 직급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임원 교육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10만 원이고 직원 교육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개정세법 교육과 관련하여 X1년 말에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충당 금액이 없는 경우엔 0으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보시면 이제 충당부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육훈련비예요. 교육훈련비. 근데 이제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보면 이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한 현재 의무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이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교육훈련비를 보면 뭐 전혀 이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죠. 과거 사건의 결과도 아니에요.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 꼭 개정세법을 교육해야 될 의무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라 그랬는데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금액은 추정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물음 3번은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0. 물음 4번으로 가죠. 이제 물음 4번 보면 이제 12월에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었대요. 소실되었어. 이웃 기업인 공장 건물에도 일부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와 변호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나서 옆 공장이 피해를 봤으니 도의적인 책임에 5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옆에 있는 이웃도 보상금 수령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50만 원 받겠구나라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동화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세가 X1년 말에 충당부채로 계산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충당부채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사건,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걸로 인해서
도의적이긴 이제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50만 원을 준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현재 의무가 생긴 거죠. 근데 상대방도 그거를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0만 원이라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당부채 요건을 전부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음 4번의 답은 50만 원 충당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안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상대방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나도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 2번 풀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